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의 활용 사례와 더불어서 시나리오 활용 시 성공 요건들, 시나리오 결과물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해서 일간신문의 미래에 대해 예측한 사례입니다. 1997년 당시 스웨덴 신문업계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보급 확산이 신문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정보에 대한 수요 급증이 전통적 인쇄 매체를 이용하는 일간 신문들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당시 고려된 핵심적인 불확실성 동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요 정도이고, 두 번째는 신문 산업의 정보 기술에 대한 수용성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불확실성을 축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는데요. 현실화되는 것은 기다리고 지켜보자 시나리오로 소비자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인 것입니다. 그럼 신문업계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까요? 하던 대로 하자 시나리오로 설마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이버 세계 2010 시나리오와 같이 소비자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문산업 업계 또한 정보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으나, 신문업계는 하던 대로 하자 시나리오와 같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결국 현실화된 것은 기다리고 지켜보자 시나리오였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인식하긴 했으나 신문산업업계는 전자매체는 전통적인 신문의 위력을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기존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소비자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터넷 매체의 광고를 점차 빼앗기면서 인쇄 매체 기반의 신문업계 광고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신문업계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인터넷 매체에 의해 광고 수입의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문산업업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처럼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은 다양한 미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은 기술 로드맵 작성과 같은 기술 기획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기술 로드맵 작성 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접목한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시나리오 기반 로드맵 작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시장 변화와 기술 변화가 빨라 미래 연구개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때 활용됩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해서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도출된 시나리오별 로드맵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로드맵을 만들거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 차원에서 시나리오 기반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정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기술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시나리오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방법은 로드맵 작성 대상이 되는 산업 혹은 기술 동향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 혹은 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에 활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접목해서 전략적 선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요인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낙관적, 일반적, 비관적 관점을 포함하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기반 기술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에 따라 작성된 로드맵 결과물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통해 도출된 시나리오별 기술, 경쟁 환경, 세계 시장 수요,
거시경제 변화를 하나로 통합한 산업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산업 로드맵이 작성되면 산업 로드맵과 개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술 로드맵 개발과 실행 아이템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의 시나리오 기반 로드맵 작성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 좀 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개별 시나리오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이거나 최적의 전략을 수립한 뒤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기반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부처 혹은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기술 로드맵은 계획 기간이 10년 이상 중장기적이므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시나리오 기반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방법론을 연구한 것인데요. 다수의 시나리오를 접목한다는 의미에서 다중 시나리오 기반 국가기술 로드맵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도식은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접목한 로드맵 작성 과정을 프로세스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주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대상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그리고 동향 분석을 거칩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플래닝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슈 및 의사결정 요소 도출, 미래 환경 변화 동인 규명부터 시나리오 도출 및 이후의 시사점 분석과 종합 비교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비전 설정부터 상세 로드맵 작성의 기술 로드맵 작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물은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 기반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 분석, 평가 과정을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도출된 국가기술 로드맵 작성 결과물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동인 도출부터 시나리오 작성 및 시사점 도출까지의 시나리오 작성 부분과 시나리오 결과물을 토대로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기술 로드맵 작성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활용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나리오의 성공 요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어떤 특정한 시스템, 환경, 사회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미래 변화들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시나리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건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나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사건 전개의 주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현재 고정적인 이미지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가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자 정책, 전략, 실행 계획 수립을 도울 수 있어야만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결과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나리오 결과물의 바람직한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결과물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란 시나리오 결과물의 맞고 틀림 또는 정확성 자체를 과도하게 중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거나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변화의 요인과 과정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미래 모습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과 경험 그 자체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럼 시나리오 결과 활용 시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시나리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물을 활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로 보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나리오 결과물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든 사람과 기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됐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특정 시나리오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나리오의 제목을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나리오의 제목은 함축적이면서도 인상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시나리오의 내용에 있어서는 독자가 그 내용을 좀 몰입할 수 있고 현실감으로 느껴지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실행되려면 최고 경영자의 어떤 지원을 필요하게 되는데,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참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나리오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을 좀 지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창조적이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한다면 여러분 조직에서 기술 기획이나 아니면 기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툴 중에 아주 유용한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의 활용 사례 및 함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과정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R&D 시나리오 기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